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능력자가 경북 구미에 살고 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뭘 이렇게 들고 하는 그런 힘 말고 예. 힘이 안 보이는 힘이 있다고 시어다고 예.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 산에 전대 가면은 있어요. 안 보이는 힘은 또 뭘까?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이 산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걸까? 의구심만 쌓여가던 그때 도통나무가 흔들려요. 어디? 저기요. 야생 동물일까요? 나무가 흔들리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 사람 있어요. 심상찮은 건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는 기이한 동작을 계속하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남자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나뭇가지가 흔들린 건가요, 지금? 마치 무언가 조종이라도 하듯 기묘한 손짓을 하는 남자. 그가 손을 흔들 때마다 나뭇가지는 박자라도 맞추듯 따라 움직이는데요. 손도 안 대고 나무를 흔드는 수상한 남자. 그 정체를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남자의 알 수 없는 행동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 나무 엄청 흔들리는데요? 남자가 손을 움직이는 순간 유독 남자 앞에 나무 한 그루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가만히 보니 손의 움직임대로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듯합니다. 혹시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와 나무를 흔드는 걸까요? 남자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N 특정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여기까지? 혹시 스님이세요? 네네. 정통 승려입니다. 혹시 이 산속에서 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연에게 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장풍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풍은 전혀 아니고요. 장풍은 아니라고요? 장풍은 바람이 나가는 것이고 자연과 함께 이렇게 길을 전해주기도 하고 전해받기도 하기 때문에 교류를 하면 우리가 사람이 말을 알아듣듯이 이 자연도 그런 기운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이게 기가 전달이 돼요? 되죠. 저도 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럼요. 피디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 받아볼 수 없겠죠? 눈은 감아요? 네, 눈 감고 편안하게 계십니다. 나무를 향해 했던 것처럼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제작진을 향해 기이한 손짓을 반복하는 스님. 기가 전달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끌리는 게 느껴지죠? 무슨 1차에서 중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중심이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세리치하다 그래요. 네, 그런 전류가 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그게 이제 기가 통하는 겁니다, 서로.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풍이 아니란 말씀이죠? 장풍이 아닙니다. 바람하고는 전혀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관계 없고 기운을 넣었던 부분만 이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 특종 세상 아니죠. 봄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만나 현장 섭외를 진행한 제작진. 기의 기억자도 모르는 평범한 시민 6명이 검증에 나섰습니다.
두 팔을 크게 저으며 길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스님. 과연 스님의 귀는 이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맥없이 쓰러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지켜보던 시민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무언가에 떠밀리기라도 한 듯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신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가 사람이 힐리거리는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몸을 왔다 갔다 이래야 되면 턱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고 연이어 또 한 사람이 엉덩방아 찢듯 쓰러지고 맙니다. 정말 스님의 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나오고 있는 걸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땡기는 게. 처음에는 약하게, 두 번째 넘어질 때 세게 땡겨갖고 부셨지. 땡기는 힘 이렇게 땡기는 바람이 힘. 불어와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가 와서 땡기는 힘.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땡기는 힘. 안 당해보면 모르잖아. 직접 해봐. 그런데 오른쪽 두 사람은 꿈쩍도 않는 듯합니다. 두 분은 길을 대통을 잘 못하시는 분이. 네? 잘 안 통하시는 분이 두 분은 지금. 아,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검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앞으로 당기는 것도 가능할까? 스님의 손이 슬쩍 당겨지는 순간 앞으로 고꾸라지는 한 사람.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또 한 사람이 엎어지듯 주저앉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요. 스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땡기가는 그런 느낌. 땡기는 힘이지. 두 분 못 했는데 세 번째는 자석이 쫙 땡기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기라는 것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걸까? 사람의 혈맥은 뇌 뒤에 있는 연수막이라는 이 중심, 평행 감각을 잡는 중심막이 있는데 기 파장을 넣게 되면 그 연수라는 평행 감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서가 있고 싶어도 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깨져버리니까. 하지만 기라는 것은 결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법. 혹시 스님을 따라가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힘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스님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이곳은 스님이 불도를 닦고 있는 법당입니다. 이곳 절에서 이렇게 기거하시면서 부처님 모시고 계신 거예요? 네네. 도심 사찰에서도 부처님 모시고 수행도 하고 기거도 하고요. 또 여기 말고 산속에서 또 수행하고 기거하는 또 사찰이 따로 또 있습니다. 1000일 넘게 홀로 용맹정진했던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라하또 삼마. 하지만 극한의 수행만큼이나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수행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불문에 들어선 지 올해로 49년째. 철이 들면서부터 수행은 그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스님 그 언제 그럼 이렇게 처음 이 불교 입문을 딱 하시게 된 건가요? 언제부터? 네,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양친이 이제 다 돌아가시면서 고아가 됐죠. 4살 때 고아가 돼서 6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가 또 너무 연세가 연로하셔서 6살에 절에 가게 된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
쭉 긴 시간을 출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버림받고 홀로 된 6살 아이를 유일하게 품어준 부처님. 그 품에서 살기 위해 그는 수행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길을 다루게 됐다는데요. 특별히 길을 이렇게 수련하시고 공부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반드시 동시에 닦아야만이 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닦다 보면 몸과 마음 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은 자동으로 체득이 되게 돼 있고 이 수행을 통해서야만이 진정한 자비와 평화 그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 수행을 하게 된 것은 아주 큰 행운이고 또 저한테는 가장 큰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세숫대야를 들고 나오더니 그 물에 바늘을 띄우는 스님.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손을 그 물에 담그는데요. 조심스럽게 손을 담그자 고요하던 물에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기로 인한 현상일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진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떨까요? 진동하며 울리는 휴대전화를 세숫대야에 올려봤습니다. 네, 물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손을 넣으면 어떨까? 가만히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담궈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반대로 밀려나기도 하는 바늘.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염력이죠. 즉 마음의 힘으로서 기운을 움직인다. 이거는 기공 가운데서도 아주 그 초감각적인 기가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외출에 나선 도안 스님. 아침부터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련하러 가는데 따라와 보세요. 어디 멀리 수행이라도 떠나는 길일까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 아니 근데 여긴 헬스장 아닌가요? 선생님 여기 헬스장 아니에요? 수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헬스장 맞아요. 헬스장에서 수련하신다고? 네네, 헬스장에서 수련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련을 이 헬스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헬스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련이라 대체 어떤 수련인 걸까요? 선생님 네, 복장이 복장이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님이 아니고 이종격투기 전 세계 챔피언 출신으로 돌아갑니다. 이종 격투기 챔피언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본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난데없이 격투기 선수로 변신을 선언한 스님. 이거 예사 몸놀림이 아닌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4년간 이종 격투기 챔피언을 지냈었다는군요. 야, 보는 사람이 더 아플 지경인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정강이로 운동기구를 차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발바치인데 발기 아십니까 선이야? 아이고 내가 아시는 선이 그래도 괴물 선임이라고 유명합니다.
괴물 스님이요? 예, 괴물선님.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예를 하시는 분인지 좀 감이 오질 않아요. 저자자자 스님 다리가 나만하질 않겠는데요. 괜찮으세요? 깨끗합니다. 괜찮습니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운동 수련을 마친 스님이 갑자기 웬 자루를 들고 나타납니다. 아니 이건 웬 유리병이죠? 아이 그건 또 왜 깨시나 모르겠네. 유리 파편이 이만저만 날카로운 게 아닌데요. 우리 되게 날카로울 것 같은데 네, 뭐 날카로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공 기공을 이용해서 이 유를 맨발로 한번 걸어 보려고 그럽니다. 네? 맨발로. 닿기만 해도 풍선이 터질 정도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 이 위를 걷겠다니 이건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D님 혹시 몸무게 몇 킬로 나가시죠? 85kg. 85kg. PD님을 한번 업고 한번 걸어볼게요. 누굴 업는다고요? 저를 업고요? 예. 영광입니다. 아이 별말씀. 자, 목을 꽉 잡으세요. 와, 딱 목이 무겁다. 85kg. 힘만 빼세요. 그렇지. 저한테 완전 몸 맡기세요. 85kg의 성인 남성을 업은 채 유리 조각 위를 걷기 시작하는 성인. 맨발로 유리 조각 밟히는 소리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드디어 유리 조각 위를 내려오는데요. 과연 스님의 발은 괜찮을까요? 아주 시원하게 딱 좋네. 무게도 적당하시고. 한 100kg 정도를 태웠어야 되는데. 시원하다고요? 마치 지하판 한번 밟고 내려온 듯 말하는 스님. 발은 유리 조각위를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끔합니다. 자, 그런데 또 뭔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수채에 불을 붙이더니 온도까지 측정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금세 고기가 익을 정도로 뜨거운 숯불. 그런데 그 앞에서 스님이 길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기공 자세를 푼 스님,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활활 타는 숯불 위에 스님이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발에 화상이라도 입지 않을까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뜨거운 숯불이를 걷는데도 스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이번에도 스님의 발은 괜찮은 걸까요? 오, 깨끗해요. 예. 유리 조각에 이어 숯불 위를 걷고도 멀쩡한 스님의 발바닥. 화끈거리 그런 것도 없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걸까? 기로 이제 발공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발바닥에 완전히 그 기운으로서 거의 몸 자체를 철같이 만드는 거죠. 그거를 건강불개지신이라 그러죠. 이 내공수련의 최고봉인 건강불개지신. 예, 이게 가장 인체 약한 데를 기로서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반인들도 가능한가 이런 게? 가능한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기공 수련에 이제 극치에 가게 됐을 때, 즉 화의 기운을 느끼고 이 화의 기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 경지를 완전히 넘어가는 극도의 끝에 가면 다 가능한 수행법입니다.
가장 약한 곳을 가장 강한 곳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경지를 보여주겠다는 스님. 이번엔 납덩어리를 녹이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섭씨 300도를 넘는 온도. 이렇게 녹은 납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뭐 하시려고요? 이거 뭐 하시려고요? 지금부터는 이 몸에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액체 상태의 납을 숟가락에 붓는데요. 놀랍게도 300도가 넘는 뜨거운 납을 입속으로 넣는 스님. 과연 스님은 괜찮을까요? 입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납은 다시 굳어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혓바닥은 역시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신 거예요? 네, 내공의 최고봉입니다. 끝에까지 가면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의 그 화의 기운을 완벽하게 터득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일상인 스님. 불단을 닦는 일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늘 이렇게 청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시고 정리하시면? 네네, 내일 청소하고 하는데 아유, PD님이 걱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요?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몸이요? 예.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요, 갑자기가 아니고 그냥 뭐 수행하다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기운으로 그냥 감지가 되더라고요. 아픈 곳이. 아픈 곳을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뭐 현재 PD님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성도 있지만 아마 병원 가서 재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높으실 거고요. 지금 또 왼쪽 신장 기능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른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오른쪽이요? 예. 거기가 지금 뭐 크게 옛날에 다치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그 몸속에 다른 무슨 장부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갑작스러운 진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제작진. 사실 제가 예전에 예전에 한번 오른쪽 다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오른쪽 발목을 다쳐 수술까지 했었다는데요. 많이 다치셨구나. 이거 진짜로 몸이 안 좋아요. 그런 게 계속 있어요. 불편해요, 오른쪽 다리가. 그럼 선생님 저희가 한번 일반인들도 이렇게 그게 보시기만 하셔도 이게 느낀단 말씀이세요? 그럼요. 아픈 곳을? 다 느끼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특종 세상 깜짝 검증. 제작진이 거리와 병원을 발로 뛰어 평범한 시민들을 모셔왔는데요. 과연 스님은 이들의 아픈 곳을 짚어낼 수 있을까요? 손목 부상으로 통원 치료 중이라는 사례자.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도 있고요. 만성 위염으로 속쓰림을 호소하는 사례자에 각종 대사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자. 그리고 건강을 자부하는 사례자까지 모였습니다. 과연 스님은 보는 것만으로 아픈 곳을 짚어낼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기계로도 못 찾아내는 일을 어떻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맞추면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스님과 사례자들의 첫 대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사례자들을 살펴보기는커녕 염주를 손에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예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정말 스님은 손도 대질 않고 아픈 곳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은 요 근래에 다친 적이 있으시죠? 예.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신데 아직 뼈에 거미감기 덜 붙었어요. 맞으세요? 지금 흔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살해자의 손목 부상을 정확하게 짚어낸 스님. 여기 한 달 전에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뼈에 금이 좀 갔어요 여기. 근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이분은 전혀 아픈 데가 없어요. 이분은 너무 건강하세요. 그 왜 앉아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픈데 한 군데 있는데 스님. 아픈 데 없어요. 아픈데 있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옆에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뢰가 안 될라나 그냥 다 말씀드려도 돼요? 네. 이분은 지금 여자한테 최고 중요한 첫 번째 장기가 하나 없습니다. 이 첫째는 자궁이 지금 없는 상태고 이 표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해자의 진단서에는 스님이 말한 내용은 없는데요. 두 번째 몸속에 타고날 때부터 폐 기운을 너무 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 폐결핵, 척추결핵 쪽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역류성 식도염, 위염 증세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것이고 이분 역시 신경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척추 결핵 때문에 8살 때 척추 수술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궁도 한 15년 전에 자궁 군종이 있어서 자궁을 드러냈어요. 너무 아파서. 저희한테 그건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은 치료는 다 나은 상태니까 자궁 군종도 다 나았고 또 척추 결핵도 8살 때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병원에 가면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아신다는 건 정말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눈물 날라가요. 진짜. 예.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그런 거를 짚어내신 거예요? 기공수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기공의학에서는 특이공능이라 그럽니다. 특이공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MRA를 찍으면은 사방 지금 과학기계로는 열십자로 껐을 때 사방 1cm의 종양이 돼야 세계적으로 가장 정밀 기계 MRA를 암 종양을 찾아낼 수 있는데 특이공능 기계 능력은 1mm 종양만 있어도 찾아낼 수가 있는 사실 MRA보다 훨씬 정확하게 투시할 수 있는 것이 기공의 특이공능입니다. 나머지 2명의 살해자가 아파하는 곳을 짚어낸 스님. 뭐라 그래야 되노? 조금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 그렇다면 스님이 주고받는다는 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인체공학연구소를 찾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검사를 함께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스스로의 기의 조절 능력을 한 발자국 더 확장해서 다른 사람의 기의 흐름도 조절해 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스님의 몸에 흐르는 기뿐만 아니라 스님이 다른 사람의 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스님의 몸에 흐르고 있는 기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생명전기의 상태가 균형 잡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가장 균형 잡혀 있는 생명전기 상태하고 기본적인 스님의 몸에서 지금 흘러나온 생명전기 상태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균형이 좋을 때. 그렇다면 기운용을 통해서 스님의 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짧게 기를 운용한 후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진 색깔. 전체적으로 노란빛과 보랏빛이 강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스님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주파수를 바꾸셔서 빛의 파장이 바뀌었어요. 즉 아우라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능했습니다. 짧은 명상으로 자신의 길을 전혀 다르게 바꾼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길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할까? 주홍과 노랑이 줄을 이루는 자기장이 측정됐습니다. 우선 사례자에게 길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스님. 이 같은 과정만으로 자기장의 빛깔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길을 전달받은 후 다시 한번 자기장을 측정해 봅니다. 놀랍게도 자기장이 푸른색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때리는 느낌? 이렇게 살짝? 뭔가 하여간 저는 여기 부분 이렇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뭘 자꾸 이렇게 돌리는 느낌? 여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단시간에 이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장을 아주 쉽게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어서 좀 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실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고 약한 자신을 위해 시작했던 수행. 하지만 이제 스님의 수행은 도움이 필요한 이 세상의 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이런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몸과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주는 이 수행법을 지구 촌민이 전부 다 나눠서 온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강건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의 법문을 전하는 것이 꿈이라는 스님. 그 꿈이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